삼성전자가 시총 2026년 그저께 기준이에요. 2000조, 2080조 정도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2060조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본 주식만 보면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시총으로 능가했어요. 근데 대부분 우선주, 삼성전자 우선주가 시총 정확하게 다 합치면 한 179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180조 정도 되는 거죠. 여기서 180을 더하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더 우선. 지금은 본주만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넘었다라는 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죠. 예전에 늘 그런 것들이 있었죠. 제가 S&P 500을 얘기하면서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은 100년간의 그 연간 수익률을 다 봤을 때 전쟁이 나든 어떠한 위기가 와도 100년간의 평균 수익률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8%고 최근에 보게 되면 최근 한 10년 이렇게 보면은 한 20% 가까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나왔을 때 되게 그걸 안전자산이라고 봤는데 또 하나 그 주류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런 투자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고 외국에도 있고 1등 주식을 투자하는. 그렇죠? 미국에서는 지금 엔비디아. 예전에는 애플이었겠죠. 그 다음에 잠깐 동안은 MS가 1위를 했어요. 지금 엔비디아가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를 투자하는 거예요. 1등 주식만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는 뭐였어요? 한 25년간은 삼성전자를 샀겠죠.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다고요? 하이닉스를 샀겠죠. 또 바뀌었죠. 또 바뀐다면 다시 삼성전자를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1위를 삼성전자가 아니라 엔비디아가 아니라 세계 1등 주식을 사거나 우리나라 1등 주식을 산다라는 개념들은 뭐냐면 1등이라는 것들은 대부분 그 나라에서 항공모함이잖아요. 그게 2등으로 가면 이게 1등이었던 삼성전자가 한 10몇 등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1등이었던 엔비디아가 10몇 등으로 확 떨어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1등 주식은 어쨌든 사람들이 최고로 미래의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회사로서 기관도 인정하고, 아니면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그리고 개미들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회사가 망하는 수순이라고 하더라도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2등, 3등, 5등, 10등 이렇게. 그럼 1등에서 이렇게 밑으로 다운된다면 보지도 말고 그냥 1등으로 올라오는 걸 사라. 그리고 다시 바뀌면 그때 또 사라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는 언제든지 1등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개념이 거기에 섞여져 있냐면 우리가 S&P 500을 산다라는 거는 S&P 500은 500등 하던 회사가 501등이 되면 빠지고 바깥에 있던 500등으로 들어왔던 그 회사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럼 S&P 500이라는 개념들은 망하지가 않는 거죠. 왜냐면 망하는 회사 빠지고 그리고 500등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계속 들어오니까 1등 주식도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된다. 그럼 S&P 500 미국에서 그런 큰 회사들 500개를 추려서 그 지수를 추종하는 것들을 투자했을 때 이때 수익률은 보통 보면 10%를 볼게요. 지금 계산하기 편하게 10%를 보면 1등 주식을 투자하는 거는 어떨까요? 대부분 20%에서 25% 된다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뭐 더한 경우도 있고. 왜냐면 지금 미국에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10위 안으로 거의 다 들어왔잖아요. 빅테크 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은 뭐예요? 한 번에 엄청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점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뭐 단기간에 몇백 배, 단기간에 몇백 배고 몇 년에 몇만 배 막 오르고 비트코인도 아닌데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의 수혜는 못 보죠, 당연히. 그럼 왜 그러냐면 1등 주식을 투자했다라는 건 얘가 어느 궤도에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지만 실제로 그것들에 대해서 한 50년간의 수익률을 봤을 때 대부분 한 30년 정도가 쓰이는데 보통 20% 정도는 넘는구나 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를 해도 그렇고 실제로 엔비디아는 더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1등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저께 봤듯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넘었어요. 그럼 바꿔야 되는데 사람 안 바꿔요. 똑같아요. 지금 봐봐요. 어제 여기서 삼성전자를 보유한 분도 있고 하이닉스를 보유한 분도 있고 뭐 SK 스퀘어를 보유한 분들도 있고 아니면 삼성전기를 보유한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요. 자기의 행동이. 어제 11% 10% 이상 빠졌어요. 두 개 다. 그러면 원래는 팔아야 되는 거예요. 왜? 계속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몇 번의 반복을 통해서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10% 올라가고 10% 빠져 또 오르던데 그거는 과거에 그랬다라. 앞으로는 그럼 10% 올랐다가 11% 떨어져도 다시 오를까요?
예전에 그랬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간과하는 게 그거예요. 예전에 그랬으니까 또 그럴 것이다. 그냥 빠져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거 왜 빠졌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은 제기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아무도 뭐라고 그 논리적인 설명을 해낼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언제?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혀를 내두르잖아요. 이게 맞는 거야 라는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외국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할까요? 지금 계속 그랬잖아요.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바뀌고 있다고. 누구로? 높은 가격으로 사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나라 개미 위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외국인들은 이런 기회를 가지고 자꾸 빼요. 어떤 빌미가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경제 성장이 굉장히 좋게 일어나요. 지표들이 되게 좋아요. 지표들이 좋게 일어난다는 거는 고용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그들이 소비가 센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고용이 굉장히 높고 소비가 굉장히 세다라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더 물가 상승이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돈을 다시 흡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중앙으로. 그렇죠. 돈을 다시 흡수해야 되는. 흡수한다면 뭐예요? 은행에서 할 수 있는 금리 높여야죠. 금리를 낮추면 안 되죠. 지금 요번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지만 앞으로 말까지 금리를 한 번 정도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들은 시중에 돈이 줄어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식에는 좋은 효과를 보여줄까요? 아니면 나쁜 효과를 보여줄까요? 당연히 나쁜 효과를 보여주죠. 그런 것들이 생기면 외인은 먼저 외국에서 있는 투자 상품들에 대해서 돈을 회수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개인이 하겠어요? 사람이 다 프로그램으로 다 입력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건 뭐냐면 미국의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는 원화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럼 원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 상태로 그 자산의 가치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빼서 이쪽으로 옮겨야 돼. 가만히 있으면 환율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우리나라 원화를 바탕으로 하는 한일산 삼성전자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일단 빼야죠. 그래서 실질도 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정말 그럴까? 많이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래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려면 그 물들이 되게 많아야 돼요. 비도 엄청 많이 와야 되고. 근데 고래들이 개천에 있을 때 빠져나가 봐요. 내가 빠져나가면서 내 산 금액보다 싸게 빠져나갈 그런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 빠져나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적인 그런 투자 기관들이라든지 전문적인 헤지펀드 이런 데는 내가 빠져나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물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중간중간에 차익 실현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어떨 때 차익 실현을 해줘야 돼요? 와, 괜찮은데? 라고 할 때도 차익 실현을 해주고, 와, 이거 안 좋은데? 라고 해도 차익 실현을 해줄 때 있어요. 지금과 같이. 이거 주식시장 안 좋아 라고 했을 때도 뺄 수 있지만, 그러면, 외인이 주식시장 안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갔겠구나. 그럼 다시 나중에 좋아지면 들어오겠네. 라는 것들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좋을 때도 나가요. 좋을 때도. 좋을 때도 나간다라는 거죠. 왜? 좋을 때. 좋을 때 나간다는 건 뭘까요? 좋을 때 나간다는 거는 이 좋은 게 한 달 후에 현실화돼요. 그럼 그게 좋은 게 팡 터졌어요. 그러면 차익 실현하는 큰 고래가 나가도 좋은 게 터졌네. 그리고 개미들이 쫙 들어가잖아요. 내 돈을 받아줄 수 있는 후속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좋을 때도 나가고 나쁠 때도 나갈 수 있구나. 뭐를 위해서요? 환율에 대해서 자기가 피해받는 것들을 해지시킬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수익 실현인 거죠. 우리가 못하는 게 뭐냐면 수익 실현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게 1,000만 원이었는데 그게 1억 됐는데 그 9천만 원에 대해서 수익 실현 하셨나요? 그거 가지고 차라도 한 대 사셨나요? 다른 전문적인 투자 기관들은 내가 9천만 원 수익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빼서 다른 안정적인 거로 놓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못한다. 왜? 올라도 불안해요. 왜? 또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어제같이 떨어져도 불안해요. 왜? 계속 떨어질까 봐.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는 늘 불안한 거예요. 내 잔고는 한 10배 늘었는데 늘 불안해, 늘. 행복한가요? 그러다가 어떤 거냐면 제가 늘 생각했던 거예요. 1,000만 원이 1억이 됐는데 못 팔았어요. 그러면 그게 2억이 되면 팔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이 1억이 됐다가 8천만 원이 됐는데도 못 팔았어요. 왜? 다시 오를 것 같아서. 근데 1,000만 원이 2억이 됐어요. 근데 그게 1,500만 원이 2억이 됐는데 1억 5천이 됐을 때 팔 수 있을까요? 다시 올라갈 거라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늘 이렇게 급등한 경우에 수익을 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토해놓고 알아요. 다 토해내고. 근데 본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1,000만 원 냈는데 1억이 됐는데 에이 5천만 원 돼도 뭐 내가 수익이 많지.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그렇게 맞아서 5천만 원 팔아보면 피눈물이 나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렇게 해서 5천만 원에 팔지 못해요. 대부분 못 팔아요. 진짜 그렇게 파는 사람들은 저렇게 프로그램으로 매도되어 있는 전문가 금융 투자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헤지펀드라든지 아니면 전문 투자자들이 평생을 이걸로 진짜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가족들도 다 떠나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몇 번을 경험한 거예요. 몇 번. 당연히 이혼했겠죠. 그거를 고치자면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이건 똑같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안전자산을 조금씩 바꾸거나 수익 실현을 하거나 이런 얘기를 강하게 얘기 못하는 거는 계속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1억까지 올랐는데 2억까지 올라서 수익 실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라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안 되는 걸 저는 많이 봤거든요. 저도 안 됐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거 너 얘들아 지금부터 책을 한 10년간 읽어봐라. 너는 진짜 어떤 학원에서 공부한 것보다 그리고 어떠한 부모님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너를 뒷받침을 해줘도 네가 훨씬 앞서 나갈 거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거짓이 요만큼도 안 보태졌어요. 안 해요, 근데. 알잖아요. 그게 뭔지도 알아요. 그게 맞다라는 거 대부분 알아요. 근데 안 한다니까. 이거는 그 개인적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자체가, 사람 자체가 그런 걸 안 하게 돼 있어요. 다들 돌이켜보세요.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잖아요. 우리는 늘 고니처럼 손가락 자르는 그 상황에서 손가락 자르는 신용만 하지 결국 그 손가락은 내가 자르는 게 아니라 외부의 환경에서 잘라지는구나. 똑같아요. 지나고 나서 요것들을 한번 돌이켜서 이거는 알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2년, 3년 갈까요? 지금 상황이 1년 뭐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계속 뭐 뉴스에서 그렇고 2년 간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이게 3년, 5년 가지는 않잖아요. 그건 나도 알고 있죠. 그러면 그 시기가 변곡점이 어딘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우리 언론들은 그거를 귀먹게 하고 눈멀게 하는 데는 도사예요. 뭐라 그래요? 하이닉스 500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그래요. 삼성전자 100만 원까지 갈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느끼기에 전문가들이 저렇게 얘기했을 때 뭔가 근거가 있는 거 아니야? 근거는 늘 후행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잘 생각해 보셔요. 이렇게 얘기해도 전 되게 조심스러운 게 제가 선생님 얘기 듣고 한 반 정리했더니 그 다음에 2배 오르던데요? 막 약간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그걸 너무나 봤잖아요. 지금. 그래서 전문가들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아니 하이닉스가 300만 원까지 간다고 거의 통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지금 계속 연이어 계속 생기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럼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그럼 돈을 더 많이 버나? 우리 영업이익을 한번 따져보자고. 영업이익은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법인세 안 낸 거고, 그리고 본업에서 돈을 번 것만 했을 때예요. 본업. 왜냐면 회사는 투자도 하고 아니면은 뭐 다른 것들 투자해서 거기서 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하고 만약에 부동산을 사가지고 거기서 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월세. 그걸 다 빼고 본업만 삼성전자라고 한다면 핸드폰을 만든다든가 가전제품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반도체를 만든다든가 하이닉스는 반도체를 만든다. 이런 본업에서 나오는 이익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 세금 내기 전 그랬을 때 봤을 때 실제로 삼성전자가 실제로 얼마나 더 많다고? 100조가 더 많아요. 100조 엄청 많은 거죠. 영업이익이. 그런데 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총을 넘었을까? 이거는 영업이익과 상관없이 미래에 벌 돈을 예측하는 거죠. 누가? 투자자들이. 그럼 앞으로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돈을 더 많이 벌겠네라고 예측하고 추측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하이닉스보다 지금 돈은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100조나 더 많은데. 여기 있죠, 지금. 단순 매출액보다 AI 공급망 독자. 앞으로 보니까 이 전 세계적인 회사의 추세가 어디로 가냐면 AI 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에이전시 AI로, 그 다음에 피지컬 AI로
이렇게 확대되지 않겠어? 그럼 AI의 공급, 완전히 AI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독점적으로 만들고 있는 하이닉스가 더 유리하지 않아? 삼성전자 여러 가지 손대잖아. 물론 반도체도 만들지만 실제로 가전제품도 만들고, 핸드폰도 만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회사니까. 그리고 파운드리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럼 그것만 하고 있는 반도체, 그런 AI에 특화되어 있는 반도체만 진짜 독점적으로 계약해서 그것들을 만들고 있는 하이닉스가 앞으로 이익을 더 많이 남기지 않을까라는 투자자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근데 진짜 그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1년 만에 싹 바뀔 수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이게 발전할 거야 라고 했던 것들이 다 멈춰버렸잖아요. 뭐가 나오면, 대체제가 나오면.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1인 엔비디아에서 뭘 만들어요? 엔비디아는 AI에서 독점적으로 연산하고 빨리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GPU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픽 처리 장치. 예전에 게임할 때 그게 되게 많이 필요했잖아요. 그 일반적인 컴퓨터는 연산 장치가 CPU잖아요. 근데 AI 훈련시켰을 때 연산하는 방법, 연산하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그 중앙 처리 장치는 GPU라는, 그 GPU를 독점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엔비디아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1위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GPU는 블랙웰이라는 거예요. 블랙웰. 2024년, 2025년. 근데 2026년 하반기부터는 어떤 것들이냐면 루빈이라는 GPU 시스템을 만들려고. GPU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가장 관건은 뭐냐면 빨리 데이터를 처리해야 돼. 그리고 거기서 발열이 덜 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길들을 되게 빠르게 정보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것들을 다 설계해내고 그것들을 완전히 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그게 루빈이라는 건데 그냥 쉽게 GPU 그럼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GPU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HBM이라는 것들. 그 HBM을 지금 HBM3E라 그러죠. HBM3E 해서 E는 익스텐드거든요. 이 익스텐드 E자가 붙으면 그 전체적인 그런 설계가 바뀐 게 아니라 확장형이라는 거. 근데 그게 HBM4로 바뀐다. 왜냐면 이 루빈에만 들어가는 HBM 그 반도체는 HBM4 아직 안 나온 상용화 되지 않은 그것들이 들어가는데 그것들에 대한 독점 계약을 누가 하고 있다고? SK 하이닉스. 앞으로도 계속 얘네들이 그런 것들 전 세계적으로 한 50%, 예전에 한 70%까지 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50% 정도. 압도적인 1위에서요. 그 루빈에 들어가는, 그리고 엔비디아의 GPU에 들어가는 그런 HBM 쪽으로.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돈 많이 벌겠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또 알아요. 내년에 가가지고 그 일론 머스크가 지금 얘기했던 스페이스X가 모든 사람들이 스페이스X만 바라보고 이제는 앞으로 우주 시대네라고 간다면 이것들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들은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몇 년 전에 했어.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미국 나스닥에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미국에 상장돼 있지 않잖아요. 쿠팡은 미국에 상장돼 있어요. 미국 쿠팡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죠? 쿠팡은 그냥 미국 회사예요. 거기서 그냥 어떻게 자기가 자금들을 주식 발행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주식시장에서 공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TSMC는 어떨까요? TSMC는 어느 나라 회사인가요? 대만 회사란 말이에요. 대만 회사 본주는 대만 회사에 있어요. 그런데 TSMC 미국 주식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6인가요? 그렇잖아요. 그럼 TSMC는 어떤 방법을 했을까? 어떤 거냐면 거기서 상장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주식을 하이닉스를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의 주식을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있죠. 그렇죠? 모건 프리먼이나 이런 것들 있죠. 미국의 투자은행에다가 주식을 예탁증서로 맡기는 거예요. 그 예탁증서를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주식처럼 거래가 된다. 그럼 우리나라에만 상장돼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 외국에서 우리나라 투자하는 그런 자금들이 들어오는 건데 미국에 상장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예탁증서 형식으로 상장되면 전 세계적인 돈이 그 미국 주식시장을 통해서 얘를 사갈 수 있다는 그 문이 열렸다. 이게 언제라고요? 8월에 미국 나스닥 ADR이라는 형식, 예탁증서 형식으로 이제 거래가 돼요. 하이닉스가 TSMC랑 비슷하게. 그럼 왜 삼성전자 안 할까요? 자금이 확 들어올 수 있는데. 미국 주식시장은 어쨌든 간에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가장 기준이 엄청나게 세요. 그럼 거기에 공시했다라는 건 뭐예요? 그만한 검열을 더 받아야 돼.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여러 개가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돈 되게 많잖아요. 굳이 내가 거기를 왜?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금이 되게 많이 들어요. 지금 잘 보시면 챗GPT라든지 그록이라든지 그런 AI 회사, 제미나이는 뭐 지금 뭐 그렇다지만 제미나이는 구글이라든지 기존 유튜브라든지 자금이 되게 많잖아요. 자금줄이. 그래서 챗GPT 같은 경우 어때 들어오는 순이익이 많아요? 많지가 않아요. 왜 전 세계로 그렇게 많이 쓰이는데 많지 않죠? 계속 투자해야 되잖아요. 데이터 센터 지어가지고 계속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 버는 돈은 별로 없어요. 그럼 지금 지금 하이닉스가 딱 그만. 요구하는 것들이 지금 많잖아요. 막 찍어내야 되는데 그걸 찍어내려면 공장 세워야 돼요. 청주에도 공장 지어야 되고, 애리조나주에도 공장 세워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설비들 들어와야 되잖아요.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을, 자금을 수혈받는 것 중에 하나죠. ADR로 미국 상장되면은 실제로 그 예탁증자를 팔기도 하지만, 개별적으로 어떤 그 필요한 사람은 팔기도 하지만,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미국에 상장돼 있고, 미국의 규모가 커지는 주식이라고 한다면,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S&P 500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떤 지수에 편입된다라는 거는 그 지수는 전 세계적으로 ETF에 묶여가지고 사잖아요. 그럼 그 지수에 편입된다라는 거는 단일 종목 하이닉스를 살 때만 이로운 게 아니라 그냥 ETF에 속해져 있어서 모든 전 세계에서 ETF 사는 데서 그냥 자동적으로 매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수 편입도 가능하게 돼 있다. 근데 그게 8월 말이에요. 그러면 8월 정도에 나스닥에 ADR로 상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8월에 매수세가 들어올까요? 들어올까요? 기관들은 어떨까요? 외국인들. 아까 그랬잖아요. 이들은 언제나 수익 실현을 하는 타임을 얻었다고요? 안 좋을 때, 굉장히 좋을 때. 이건 어때요? 굉장히 좋을 때라. 사람들은 다 알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ADR 상장한다라는 호재는 몇 달 전부터 반영 다 된 거잖아요. 그 가격이 다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빵 터졌어. 그러면 기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싸, 수익 실현 하도 되겠구나. 그러고 또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뭐가 펑 터졌는데 신문에서 호재가 떴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거나 하이닉스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그런 경우 맞죠. 호재인데 왜 그런 거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미국은 주식시장은 대부분의 경제의 선행지표인 거예요.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는 건 앞으로 경제가 좋을 거라는 거고, 주식시장이 떨어진다는 건 앞으로 경제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대개 6개월에서 1년 선행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 때는 8월에는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 저거는 ADR 상장한다라는 거는 벌써 다 반영됐다. 한참 전에. 그럼 이럴 때 지금 9,100까지 어제 막 올랐었어요. 그저께 막 올랐는데 아싸 계속 올라가는구나. 우리나라 주식, 우리나라 코스피 12,000, 13,000 간대 라고 하면 계속 투자해야 되는 건가?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뭔가 시나리오를 가져야 돼요. 제가 얘기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안 되잖아요. 자동 걸어놓으라 그랬다 안 되잖아요. 내가 풀잖아요. 그리고 자동 걸면은 막 떨어질 것 같으면은 그냥 다 풀어버리잖아요. 그거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나는 정확하게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어. 근데 지금 33만 원이잖아요. 36만 원, 7만 원도 가잖아요. 그러면 30만 원에 나는 어느 정도 정리할 거야가 돼야 돼요. 써놔야 돼요. 30만 원 떨어져 봐야 또 안 된다니까요. 시나리오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돼요? 진짜 어떻게 돼요? 내 평생 이익으로 남을 정도로 어떻게 된다니까요. 이게 삼성전자가 100만 원 돼도 그 100만 원 수익을 다 실현할 수가 없어요. 하이닉스가 지금 250만 원, 270만, 290만 원 돼도 하이닉스가 500만 원 돼도 나는 500만 원 수익 실현할 수가 없는 구조라니까요. 내가 그 500만 원이 하이닉스 500만 원 된다 그래도 내가 파는 금액이 언제인지 나중에 확인해 보면